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3월 2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다우는 1%대, 나스닥 0.5% 상승합니다.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미국 투자자들은 미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좀 보였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애플이 그동안 약간 눌리다가 오늘 2%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도 4일째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5% 하락을 했죠. 시장에서 특별한 악재가 없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했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하고 트럼프 미디어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트럼프 미디어는 사실 재무가 엉망이라고 하죠. 재무가 엉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약간 좀 더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AI 열풍이 뭐 끝났다 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JP 모건에서 올 9월 달에 그 배럴당 100불을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가 돌연 감산으로 선회했다고 하는데요. JP 모건이 제시한 것처럼 9월에 100불을 가게 되면 주거비가 대폭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은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6월에 금리 인하 하고 난 다음에 유가가 만약에 그 이후 올라버리면 금리 인하가 일단 또 멈춰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울퉁불퉁하다 보니 좀 불안한 양상이죠. 그거를 제롬 파월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하지만 금리 인하를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유가가 6월 전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연준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과 상관없이 금리 인하를 좀 시동을 걸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상업 부동산에 대한 우려를 미리 막아두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 64%밖에 안 됩니다. 지금 3월 달이잖아요. 4, 5, 6, 3개월이 남았으면 사실은 지금쯤은 80%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3개월이나 남았는데 64%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금리 인하가 반신반의 하는 거예요. 6월 달이. 근데 저는 6월 달에 전에는 한번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올해 0.75% 정도 해서 0.25씩 3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2월 달은 무조건 할 거고요. 11월 달은 못 할 거고요. 그 앞에 달 9월 달 못 할 거고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7, 8, 5, 6 이거밖에 없거든요. 두 달에 한 번씩 계산해보면 딱 맞거든요.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된다면 올해 금리 인하는 3번이 아닌 2번 정도가 될 거고 0.75%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뱅가드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죠. 올해 금리 인하 연준 안 할 거다.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 상업과 부동산 문제가 더 커지면서 빅숏이 올 수도 있죠. 빅숏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가 여기에서 1350원까지 끌어올리네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 내일 밤 그 2월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내일 밤은요. 그 부활절 전날로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휴장이죠. 지금 원달러는 1348원 거래되네요. 정가쯤에 1350원에서 끝난 걸로 아는데 지금 1348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개인 소출이 둔화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겠죠. 나스닥과 다우의 차트를 좀 보시면요. 다우는 3일 동안 뺐던 걸 하루 만에 다 되돌려놨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바로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 했었죠.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횡복. 큰 무리 없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유가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죠. 유가가 100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9월달입니다. 9월달. 아직 시간이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추세선 위에 요 그
조그만 추세대 위로 박스권 위로 올라서 거기서 놀고 있어서 이게 유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여기 60에서 떨어지게 되면 또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올라갈 소지가 커지는 건 맞죠. 원달러가 어저께 우리나라 본장에서 지금 여기에 이게 지금 여기거든요. 1348원. 1348원에 끝나고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원달러가 굉장히 강합니다. 좁은 박스권 상단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박스 상단을 돌파하려면 1363원이 돌파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그 위안화 약세, 엔화 약세, 이게 지금 현재 문제죠. 그게 우리나라 약세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또 환율과 주가와의 연계의 어떤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갖고 또 환율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너무 작아졌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반도체 보조금 검토. 어저께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600조 첨단 산업 투자를 600조 중에 50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났었는데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보조금이 약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거의 다 많이 들어갔죠. 미국에서 보조금 준다 그래가지고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60억 달러 정도 보조금을 받을 거라 하죠. 미국에서. 대신에 더 많이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첨단산업 추가 인센티브로 검토하는 거를 첫 공식화했고요. 특히 용인 국가 산단에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해외 기업 유치도 뭐 신경 쓰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네요. 이걸 왜 할까요? 요즘 반도체 지수에 외국인들이 몰려가고 있는 거 아시나요? 반도체에 보시면 요즘 그 외국인들의 매수를 계속 합니다. 기관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제도 외국인이 소폭 샀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관이 어저께 160만 주 샀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도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도체 시장에 외국인이 진입하는데 거기에 또다시 한 번 더 기름을 부어주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렇다면 반도체 중에 삼성전자가 8만원에서 계속 싸움하고 있는데 8만원을 넘기는 주요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실적이 다음 달에 나오죠. 실적에 따라 좀 더 상황이 바뀔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됐다. 뭐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이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다. 여기 하이닉스 지금. 네. 하이닉스 보시면 어저께 외국인은 110만 주 샀죠. 기관은 좀 팔았네요. 어쨌든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현재 상황 속인데요. 아까 그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얘기했지만 지금 결과물 중에 하나가 반도체 수출이거든요. 이게 6년 2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나라가 뒤늦게나마 커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 얘기는 국내장이 한번 레벨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난달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어제까지 개인들의 그 하방 베팅이 커지고 있습니다. 4,200억 정도 버티게 되는데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3,600억이고요. 그 다음에 그 코스닥이 1,20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4,800억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 맞을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삼성전자가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의 판단 미스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선물과 연계되기 때문에 선물이 올라가면 주가는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뭐 시장에 나오는 재료들이 굉장히 반도체에 대해 우호적인 상태다라는 것만큼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윗끌림 만기인데요. 윗끌림 만기인데요.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윗끌림 만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완전히 포지션에 따라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이 부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